안녕하세요.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 이정모입니다. 인류의 진화와 모빌리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인류 이동의 조건입니다. 인류는 약 700만 년 전에 가장 가까운 유인원 친척인 침팬지와 갈라서게 됐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은 침팬지가 우리의 조상이라고 오해하시는데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단지 침팬지와 인류가 같은 조상에서 갈라섰다는 것뿐이죠. 침팬지와 인류는 DNA의 98.8%가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DNA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시토신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에서 그냥 간단하게 ATGC라고 표시하는 4개의 염기가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인간의 DNA 사슬은 약 30억 쌍의 DNA 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침팬지와 사람이 98.8% DNA 염기가 일치한다는 얘기는 1.2% 결국 3,600만 개만 차이가 난다는 거죠. 3,600만 개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인류가 1,800만 개 바뀌고 침팬지도 1,800만 개 바뀌면 되겠죠. 결국 700만 년 동안에 1,800만 개의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되는 겁니다. 1,800만 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돌연변이가 500개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을 한 세대로 생각한다면 25년에 500개, 그러니까 1년에 평균 2개꼴의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700만 년에 걸쳐서 1,800만 개 변했다. 이거는 인류가 침팬지하고 갈라서도 적어도 7번, 8번은 충분히 갈라서도 남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침팬지와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지난 시간에 다룬 2발로 걷는다는 것, 그거 말고 말입니다. 혹시 언어일까요? 우리는 언어가 되게 발달했잖아요. 침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지만 침팬지들도 다 의사소통을 하죠. 꽤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을 합니다. 단어들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경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사투리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인구달 선생님이 한쪽 동쪽에 있는 침팬지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서쪽에 있는 침팬지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과 침팬지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도 다 의사소통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만큼 언어가 풍부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도구일까요? 이건 절대로 아니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해달이 돌을 갖고 다니면서 해달이요. 돌을 갖고 다니면서 조개를 갖고 와가지고요. 그 돌로 조개를 깨죠. 심지어 자기 좋아하는 그 돌을 자기 옆구리에 끼고 다니기도 합니다. 까마귀는 8단계에 걸친 수수께끼를 거쳐서 자기 먹이를 찾아내기도 하거든요. 그때 돌멩이와 나뭇가지 같은 도구를 아주 자유자재로 사용합니다. 침팬지는 나뭇가지를 흰개미 집에 찔러 놓고 거기에 달려오는 흰개미를 잡아먹죠. 심지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쪽 지역에서는 오랑우탕이 낚시를 하는 장면도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그렇게 인간만의 특별한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가장 큰 차이는 뇌가 크다는 걸 겁니다. 이 커다란 뇌는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오살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의 루시와 침팬지의 뇌를 비교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하고 비교해 볼까요? 우리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는 태어날 때 이미 거의 390cc의 뇌를 갖고 태어납니다. 어른 침팬지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성인이 되면 1.4리터의 뇌를 갖고 됩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태어날 때 루시하고 침팬지는 태어날 때도 거의 비슷하고 성체도 거의 비슷했잖아요. 근데 사람은 우리 같은 경우는 성인이 1.4리터나 된다는 얘기는 500cc 맥주잔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눈부터가 이 눈을 중심으로 해서 삥 돌려서가 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500cc 맥주 3잔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 사명대사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다가 그 호텔 대신 동굴에서 주무시잖아요.
그다음 밤중에 목이 말라서 뭐가 잡히길래 그 뭐 먹었더니 단물이더라. 근데 아침에 깨보니까 그게 해골바가지였다. 뭐 이로써 큰 깨달음을 갖고 유학 대신 다시 남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꼴깍꼴깍 두 모금쯤 하셨구나 드셨겠구나 생각했는데요. 어쩌면 1리터 이상을 드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정말 인간의 뇌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체의 크기에 비해서만 큰 게 아니라 절대적인 크기로도 커요. 사람보다 뇌가 큰 동물들은 뭐 고래나 아니면 코끼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비해서는 말도 안 되게 작습니다. 또 표면의 주름도 훨씬 적고요. 이 커다란 뇌를 갖게 된 그 근원은 무엇일까요? 끊임없는 혁신입니다. 발가락부터 변했거든요. 하늘에 내려와서 발가락이 변했습니다. 우리 걸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순간에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밀고서 가죠. 다른 동물들은요, 엄지발가락으로 뭔가 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영장류들은 다 발가락으로 나무를 쥘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엄지발가락으로 뭔가 쥘 수 있는 기능을 포기했어요.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소파에 앉아서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을 집어 올리는 것 정도밖에 엄지발가락에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걸을 때 이 엄지발가락으로 지구를 밀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앞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 1980년대만 해도 히말라야에 등정 갔다가 동상에 걸려서 엄지발가락을 절단해야 했던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엄지발가락을 절단하면 다 목발을 짚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신발이 좋아서 동상도 안 걸리고 또 그런다 하더라도 동상에 걸려서 절단했다 하더라도 또 다양한 장치로 뭐 발가락을 대신할 수 있죠.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요. 다 좋아졌습니다. 이 발가락이 기능을 바꾸면서 그 다음엔 다리가 변했고 그 다음에 골반이 변하고 등뼈가 변하고 이 머리뼈까지 변해집니다. 우리 방아쇠는 발가락이라는 변화라는 작은 방아쇠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33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그리고 150만 전에 살았던 호모 에렉투스예요. 그 지금 우리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언뜻 보면 전혀 다른 생명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다 인류입니다. 많은 차이가 생겼습니다. 눈두덩이, 큰 눈두덩이가 갖고 있다가 눈두덩이 없어졌죠. 턱은 크고 턱과 이빨이 컸습니다. 점점 소박해졌어요. 아마 먹이가 바뀌었기 때문일 겁니다. 각도를 보죠. 머리 앞에요. 이게 비스듬하잖아요. 이게 똑바로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턱이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마가 튀어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마에 뇌가 들어갈 수 있는 용적이 커진 거죠. 특히 뇌 중에서도 앞부분 이마엽이라고 합니다. 전두엽, 이마엽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많은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와 과학이 일어나는 바로 그곳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330만 년 동안에 인류는 끊임없는 혁신을 이뤄냈고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에 침팬지는 변화가 없어요. 330만 년 전에는 거의 비슷했잖아요, 뇌 크기도. 근데 그 해부학적으로도 330만 년 전의 침팬지나 지금의 침팬지나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입니다. 사람과 침팬지의 뇌의 크기의 차이들. 이런 변화에서 여기까지만 해도 여기서 비슷했는데 여기 때부터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하죠. 호모 에렉투스 때부터. 그 요 사이에는 무슨 일이 났길래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을까요? 바로 불을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처음 사용하는 인류는 여기는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곧선 인간이란 뜻이죠. 이렉션, 서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하든 지도에 보면 우리 교과서도 호모 하빌리스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가 있습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호모 하빌리스가 발견되고 한참 뒤에 지층에서 호모 에렉투스가 발견됐을 뿐이지 그렇다고 호모 하빌리스가 호모 에렉투스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관계를 몰라요. 나무 다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나무가? 우리 그 사이에 뭔가 다른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은 비교적 작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개체도 많지 않았고 그래서 많은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주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호모 하빌리스가 호모 에렉투스의 조상이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막 찾아가서 아니야 틀렸어라고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이 호모 에렉투스는 곧선 사람이었고 호모 하빌리스 손 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들도 이미 사실 손은 쓰고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올 때까지 호모 에렉투스가 곧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유난히 이들이 갖고 있었던 해박적인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두개골하고 척추하고 연결되려면 두개골 밑에 구멍이 있어야겠죠. 그 구멍으로 이제 척추가 딱 꽂히지 않겠습니까? 개입니다. 개는 네 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척추가 옆으로 있고 두개골이 이렇게 끝에 구멍이 있어서 척추가 딱 꽂혀 있으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해부학적으로 머리가 커질 수도 없어요. 목에 큰 부담이 갑니다. 침팬지는 너클 워킹이라 해서 약간 주먹질을 하면서 걸어갑니다. 구멍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곧선 사람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조금 더 안쪽에 있고요. 곧선 사람 호모 에렉투스는 거의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한가운데 있어요. 뒤로 갈수록 무슨 일이 생기냐면 머리가 커져도 뇌와 머리와 척추가 있는데 그 사이를 한가운데서 목뼈가 수직으로 서 있는 거죠. 그거 어땠습니까? 머리가 커져도 척추가 그대로 목뼈를 받쳐주기 때문에 목뼈에 부담이 가지 않는 겁니다. 충분히 큰 뇌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모 에렉투스 때쯤 올 때부터 거의 가운데로 왔잖아요. 그러면서 훨씬 커질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겁니다. 이 호모 에렉투스는 150만 년 전부터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왜 지금도 보잖아요. 불을 사용하는 동물은 사람밖에 없잖아요. 처음에 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150만 전에는 아마 150만 불을 사용한 흔적이 좀 남아 있고요. 50만 년쯤 전에는 불을 화덕에 아직 증거가 남아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150만 년 전부터 산불을 사용하다가 50만 년쯤 전에는 직접 자기가 불을 피울 수 있었다는 뜻일 겁니다. 불을 사용하는 데는 되게 세 단계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을 사용하는 겁니다. 산불이 났습니다. 당연히 또 엄마는 그러죠. 야, 산불 났어 가지 마 그럽니다.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꼭 하고 싶죠. 갔다가 어떻게 해요? 불타 죽습니다. 팔 하나 잊어먹고 와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온전히 돌아오면서 거기에 죽어있는 쥐나 토끼 같은 거를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다음부터 불이 좋다는 걸 알게 됐죠. 산불이 나면 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집에 써요. 산불 안 돼서만 이제 쓰는 거죠. 그 다음 단계는 산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산불은 다 꺼졌지만 그 작은 불을 가지고 와서 주변에 있는 나무를 넣어서 나뭇가지를 넣어서 불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불이 꺼지면 끝이죠. 다음 산불이 날 때까지 그냥 막연하게 기다려야 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불을 사용한 지 100만 년이 지난 다음에 150만 년에 불을 처음 사용하고 거기서 또 100만 년이 지난 다음인 50만 년 전에야 불을 피우는 방법을 왜 나무 같은 거 막 빌리 돌려서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전 지구에 퍼지는데 다시 30만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야 온 지구 사람들이 불을 피울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불은 사람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방어입니다. 불을 갖고 있으니까 맹수들이 접근하지 못합니다. 맹수들이 불을 왜 무서워할까요? 맹수들은 이미 경험해 봤습니다. 산불을 통해서 산불 난 데 지나가면 자기 산불에 도망 같은 것 같지만 자기 몸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포유류의 특징이 뭡니까? 온몸에 털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털은 단백질입니다. 잘 타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고양이과 동물들은 물도 싫어합니다. 어떻게 물이라도 들어가면 화상을 면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산불 난 곳에 불이 많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할지도 몰랐죠. 자기 몸에 불 탔는데 물에 가면 꺼질 것 같긴 하지만 물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맹수가 되는 동물들은 주로 고양이과 동물들인데 그 고양이과 동물들은 우리가 불을 갖고 있으면 접근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불이 생기자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해만 지면 다 잠을 자야 했거든요. 해 진 다음에도 주변에 모여 있죠. 모여서 두런두런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추운 곳으로 이사 갈 수 있게 됐어요. 예전에는 무조건 더운 곳에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추위 때문이에요. 더운 곳은 먹을 게 많잖아. 물론 먹을 게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요, 사람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추운 곳에 가도 어차피 먹을 건 많았어요. 그래서 아무 데나 살아도 좋은데, 근데 더운 곳은 단점이 있죠. 벌레가 너무 많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뭐 모기장이 있다든지 전기 모기채가 있든지 에프킬라가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 옛날 인류들이 그냥 더운 지역에서 털도 북수부실한테 더운 지방에 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 종일 다니면 땀도 났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모기가 달라붙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갔을 때 동물들에게 벌레들이 달라붙었는데 동물들은 그 피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긁지도 못하고 되게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그 똑같은 상황을 사람들이 겪어야 했죠. 그런데 불이 생기니까 추운 데로 갑니다. 추운 데는 벌레가 없거든요. 또 갔더니 병도 덜 들어요. 왜 생긴지는 몰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리입니다. 동물원에 가보면요, 침팬지는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을 씹어 먹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있어요. 그래야 겨우 자기 체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하루에 씹는 시간이요, 40분도 안 됩니다. 새끼 다 먹는 시간 40분이 안 되거든요. 40분만 씹어도 내 체온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나머지 시간과 에너지를 딴 데 쓰는 거죠. 뇌를 키우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과학을 발전시킨 데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불에다가 흙을 던졌더니 흙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톡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추운 곳을 옮겨간 다음에 사람은 몸에서 털을 잃어버립니다. 털이라는 것은 원래 추위를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더운 지역에 사는데 뭐가 추위야? 그런데 더운 곳도 밤에는 춥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인데 탐험해왔거든요. 저녁만 되면 정말 얼어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여름에는 밤에도 더워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야말로 열대야가 있는 며칠 뿐인 거죠. 나머지는 사실 밤에는 추워서 바깥에서 한 데서는 잘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털을 몸에 가져야 했죠. 근데 추운 곳으로 이사 가니까 더 이상 털은 방해가만 되는 거였습니다. 낮에는 덥기만 하고 밤에는 불 주변에 모이면 털에 불이나 잘 붙었죠. 그래가지고 털이 몸에서 조금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모빌리티를 높이는데 털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추위는 불로 해결하면 됐어요. 불은 가장 귀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모든 역량은 불을 지키는데 투여되어야 했죠. 이동 때도 그래서 지붕이란 걸 만들게 됩니다.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뭔가를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는 옮겨 다녀야 돼요. 옮겨 다닐 때도 불은 가지고 갑니다. 옮겨 가면 자기가 숙박지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땅을 파는 거죠. 구덩이를 파서 돌풍에 바람이 불이 꺼지 않도록 구덩이를 파르고 또 벽을 단단히 세웠습니다. 최초의 지붕은 인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비로부터 불을 지키기 위해서 나뭇가지와 이파리, 그다음 나무 껍질로 지붕을 만들었겠죠. 불은 인간의 모빌리티에 큰 확장성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동할 때 불씨를 갖고 갈 수 있어야 됐거든요. 전혀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그슬리면서 불씨를 속에 가지고 수 있는 나뭇가지를 찾든지 아니면 젖은 가지와 이파리로 불씨 바구니를 만들어서 불을 여러 시간 동안 꺼지지 않은 상태로 그래서 활살 타지도 않으면서도 꺼지지 않은 상태로 운반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혹시 불이 꺼지면 자연이 새로운 불을 내려줄 때까지 몇 년 또 몇 세들 동안 불안과 걱정과 어둠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거든요. 불로 몸을 데워줄 줄 알게 된 다음에는 여름에는 기온이 좀 온화하고 덥지 않고 온화하고 겨울에는 불로 난방을 해야만 하는 곳이 살기 좋은 곳이 됐습니다. 불을 소유하자 질병이 많은 곳을 벗어나 추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질병이 적은 곳, 즉 추운 곳은 노동의 강도가 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비극입니다. 아무래도 추운 곳에서는 겨울에 먹을 식량이 부족했거든요. 식량을 비축해야 했습니다. 장기 계획이 필요했죠. 그전까지는 하루에 3시간만 일하면 됐습니다. 하루에 3시간만 채집을 하든지 사냥을 하면 자기가 먹고 살 거를 아무 때나 준비할 수 있었는데
추운 곳에 가니까 장기적인 개념으로 어느 날에는 우리가 동물을 보지 못한 날도 있어. 어느 날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따지 못할 수가 있어. 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비축을 해야 했습니다. 또 옷을 지어 입어야 했죠. 서리가 내리는 곳에서는 노동과 근면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이동하면 이동할수록 더 많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산업을 뜻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인더스트리 아닙니까? 이 인더스트리는 라틴어 단어인 인두스트리아에서 왔는데요. 그 뜻이 바로 근면입니다. 산업이란 것은 일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면서 인류는 다른 생명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커다란 뇌를 갖게 됐습니다. 그 결과 새로운 곳을 찾아가게 됐고 또 그 결과는 가혹한 노동이었죠. 21세기가 추구하는 새로운 모빌리티, 그 모빌리티 안에 담겨져 있는 새로운 스마트 시티는 이 노동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까요? 불을 사용했던 지붕이 있고 화덕이 있던 그 거주지는 아마 150만 년 전에서 50만 년 전 사이에는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 시티였을 것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의 결과는 건강했지만 가혹한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새로운 스마트 시티를 꿈꾸고 있죠. 혹시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라지는 않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스마트 시티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구석기 시대처럼 큰 걱정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살아도 모든 도시가 잘 컨트롤 되는 곳을 상상하고 있을 겁니다. 불 덕분에 불을 사용해서 엄청나게 많은 영양을 섭취해서 커진 뇌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인간을 주관하는 신이 프로메테우스라고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게 단백질을 주죠. 또 인간에게 신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불을 훔쳐다가 줍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이 프로메테우스에게 벌을 줍니다. 어차피 신이니까 죽을 수는 없거든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준 고통이 매일 산에다 묶어놓고 매일 독수리가 날라와서 간을 쪼아먹게 하는 겁니다. 근데 간은 재생성이 엄청나게 좋거든요. 매일 쪼아먹어도 매일 생겨납니다. 하지만 괴롭죠. 그 고통을 매일매일 겪어야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만큼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을 불이라고 하는 것처럼 과학에서도 인간의 진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사건은 나무에서 내려와서 두 발로 쓴 거고 또 하나는 불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는 더 큰 모빌리티를 얻게 되는 거죠. 불 외에 화석 에너지를 사용한 모빌리티 이전에 또 다른 동물 에너지를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